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치 그 창업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제 앞에 계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마치 대화하듯이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로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해서 상담하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추려봤어요.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대로 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창업을 하기에 늦지 않았나? 자, 어떤 창업이겠어요? 요양원이 됐든 주간보호센터가 됐든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많이 보이니까 간판들이 이게 좀 남들이 이미 많이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이제 늦지 않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 눈에 많이 띈다라는 건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PC방이 막 생겨났죠. 뭐 PC방이 지금은 사양길이에요. 자, 왜? 청소년도 없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자, 그렇지만 이 사업 보세요. 노인 요양 사업이죠. 수요는 노인 인구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야 피크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노인 인구가 많네 어쩌니 하지만 그 문턱에 들어설 뿐이지 아직 그 정점에 가려면 수십 년이나 남았습니다. 자본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안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망하면요, 우리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뭐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고객 중에서는요, 5년 동안 저랑 연락하면서 매년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아직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은 항상 남들 하는 거 보고 계속 부러워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안 늦었어요. 내후년에도 안 늦었어요. 하실 거면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격증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는 자격증 필요 없어요. 그러나 범죄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경력직 시설장이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구인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허가받는데 필요로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연계되는 말인데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하는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요양원이 됐든 주간보호센터가 됐든 이미 그 하루 일과라는 게 정해져 있고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공단에서 그 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건 물론 하는 방법은 어려워요. 다 익히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한 직원을 어차피 뽑아 써야 합니다. 어떤 직종을 몇 명을 써야 된다까지도 친절하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없다고 크게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리만 잘하면 되고 대표는 보호자 관리 잘하고 어르신한테 친절하게 잘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일 자체의 경험이 없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최근에 좀 작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방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한 29인, 뭐 30 몇 인, 뭐 49인쯤 되는 건물을 한번 지어서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지 마세요. 자, 왜냐면 지금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봐서 아시겠지만 건축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비쌉니다. 지금 주택이 2023년 기준으로 주택 하나 짓는데 평당 700에서 80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노유자 시설인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지으려면요, 평당 1000까지 보셔야 돼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겨우 29인 요양시설을 만들겠다? 그거는 사업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땅이 노니까 이 땅에 뭔가를 해봐야지 라는 마음에서 의뢰를 주시거나 문의를 주신 건 이해가 되지만 적은 돈으로 옛날처럼 뭐 10억이면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어서 하려면 70인 이상, 100인 이상 대형으로 정말 대형 단독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작은 건 차라리 땅을 팔아서 상가를 사서 29나 45인 밑으로 할 수 있는 뭐 150평, 200평, 300평 요 정도 이하 그렇게 찾아서 상가를 사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연락 엄청 많이 옵니다.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많이 오는데요. 아이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노이자이서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님들이 요양원으로 많이 넘어오고 싶어 해요. 근데 기존에 이런 분들은 다 10년 이상은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 운영하던 어린이집 바꾸겠다고 해서 현장 가보면요. 거의 못 바꿔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없고 소방시설 간단한 스프링클러 정도만 돼 있고 나머지 뭐 요즘 법에 맞지도 않고 그 밖에 다양한 뭐 계단이 있다든지 뭐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에서 현재 요양시설에 맞는 법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이거를 뭐 단순히 리모델링, 단순히 개조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never, 전혀 안 됩니다. 자, 요양원은 아시다시피 창문도 뭐 침실 방 사이즈 7분의 1 이상이라든지 난방부터 소방, 배연창, 뭐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2개 있어야 될 것 등등 이거를 다 갖추면은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이에요. 엘리베이터 하나 집어넣는 데만도 여러분 8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1억도 깨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단순한 리모델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정도 자본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그 기존에 운영하던 낡은 어린이집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맞아요. 그걸 어떻게든 개조해 보려고 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아예 허가가 안 나는 구조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한데요. 작은 건물이 있어요. 또는 운영하던 모텔도 엄청 많이 올라와요. 모텔을 개조하고 싶어요. 자, 모텔 여러분 방방방 조그맣게 나뉘어 있죠? 그 방을 그대로 요양원 침실로 쓰면 된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도 규격도 폭 규격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모텔로 쓰던 방 그 규격이 딱 침실에 맞게 되리란 법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 벽을 다 헐자니 그게 내력벽, 헐지 못하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내력벽일 가능성도 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틈틈틈틈 돼 있는 모텔 같은 걸 개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작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은요, 최소 한 층에 70평 이상, 적어도 80평은 실평수로 돼야 각 실에 넣을 걸 넣고 요양원이 갖춰져요. 왜냐면 직원실, 목욕실, 화장실, 기본적으로 세팅 층마다 다 들어가고,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 되는 사무실 지하에 들어가고, 강당의 프로그램실, 거기에 침실까지. 이거 70평 가지고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60평, 50평 한 층에 이런 건물 가지고 요양원을 뭐 1층부터 5층까지 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요즘엔 맞지 않습니다. 운영하기가 어렵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때 말씀드렸지만 노유자 시설은 한 층에 60평, 그러니까 전체가 60평 이상일 경우 3층 이상부터는 비상계단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15년 이전 건물이나 10년 이전 건물 보면 100평이 넘지 않는 건물들은 비상계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하나 추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건물의 바깥에 비상계단을 추가해서 다루려면 층마다 벽을 다 뚫어서 연결해야 되죠. 대수선이에요. 이거 그냥 뭐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고 그 비상계단을 놓을 만한 용적건폐율 자리가 남아야 돼요. 참 안 남는다고 쳐요. 건물 안쪽에다 비상계단을 넣는다고 쳐요. 적어도 5평 이상 잡아먹어요. 그럼 60평에서 5평 빼면 또 55평이에요. 말이 안 되죠.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하나 넣는데 최소 8평 이상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건물을 어거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건 맞지가 않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땅이 있는데 대출이 나올까요? 요즘은요, 땅은 그 땅에 기존에 대출이 없다고 치고 깨끗한 땅이라고 쳤을 때 대출은 40% 이상 넘기 힘들어요. 그 땅을 담보로. 뭐 물론 명동이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죠. 대부분 다 지방에 있는 땅에다 어떻게 한번 담보대출 받아서 건물 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PF 대출도 규제가 많죠. 또 PF 대출이 된다 해도 옛날처럼 뭐 80% 이런 거 안 되고요. 70%를 거의 맥시멈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기존에 대출이 없을 것,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기존에 대출이 있는 만큼 까고 나머지 70%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출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물론 이자도 높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나요? 요즘 그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간보호센터를 특히 젊은 30대 중반 분들이 되게 많이 도전해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저도 30대 중반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30대 중반 원장은 없었어요. 거의.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부부 또는 아버지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30대 중반에 회사 뛰쳐나와 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요. 편의점 하나 하는데 한 3억 5천 드는 거 아시죠? 근데 주간보호는 평균 한 30인, 40인 정도 시설하는데 한 2억 5천이면 돼요. 인허가, 공사, 기자재 세팅까지 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수익은 편의점에 배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로 가능하니까. 주간보호센터 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느냐? 저는 무조건 80평 이상은 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려요. 그렇지만 또 150평을 넘을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80에서 120평 사이가 40, 50인 이 정도, 40에서 50인 시설 가장 적절한데요. 수익률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억 5천이면 인허가 공사하고 기자재 세팅하고 또 초기 운영자금 좀 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운영하는데,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뭐가 가장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 많죠. 어려운 거, 제가 거의 10여 년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요, 아무래도 보호자 상대. 모든 직종이 그렇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도 좀 제정신이 아닌 보호자들도 있고, 정말 갑질하는 보호자도 있고, 덤탱이 씌우려는 보호자도 있고, 그걸 이제 얼마나 분쟁 없이 자료를 잘 준비하고 사전에 사고의 위험을 예방해 가면서 내가 떳떳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일은 사실 아예 없을 수 없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거야 뭐 1년에 수십 건이고, 제가 나중에 이제 사망을 주제로, 죽음을 주제로 한번 또 영상을 올릴 건데요. 그런 거는 어려움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자, 연계되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그럼 주변에서 들어보니 이 요양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잔뜩 막 누구나 하지 않나요? 겨우 그 정도 돈 들여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자, 왜 많이 안 되냐면요, 허가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일단 모든 건물이 다 노유자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몇십 가지, 열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는 건물에만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 이후에도 노인복지과에 인허가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까다롭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없고, 나 혼자 할 수 없고, 아무데나 할 수 없고,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성행하진 않는 거고요. 그 대신 좋은 사업,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순수하게 자본주의 입장에서만 볼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좋은 사업 없다고 봐요. 자, 취등록세 없죠. 소득세 없습니다. 이런 사업 또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리고 수요자본, 앞으로 수십 년간 끄떡 없어요. 자, 자본주의사에서 이 게임 끝이에요. 대신에 접근이 어렵다. 뭐 그건 컨설팅을 잘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오늘 지금 가장 질문을 자주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고객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건 이것의 몇 배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 전화 주셔서 언제든지 상담하셔도 돼요. 뭐 상담하는데 돈을 받는 건 아니니까. 한 가지. 요즘 유튜브가 막 성행하다 보니까 보면은 어중이 떠중이 잘 모르면서
쓸데없는 정보를 전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요양원을 10여 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어르신을 직접 케어하고 시공, 설계, 디자인, 인허가, 운영 컨설팅 모든 걸 다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자, 그 정도는 돼야 남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화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유튜브로 돈 벌려고 막 쓸데없는 자극적인 제목에 글 올리고 하는 거 보지 마세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정말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어떻게 해볼까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